정말 한 수십 년 전에요. 이 휴대전화 광고에 이런 카피가 나오죠. 짜장면 시키신 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게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뜯어냈습니다. 지금 아마 검찰차 안에 있으셨어요? 어머니 있으셨어요? 안에 나이든 여자분 있었어요? 나이든 딸은요? 어린 여자분. 딸은요? 딸은요? 어린 여자분. 돈은 누가 줬어요? 돈은 줬어요? 돈은 누가 줬어요? 여자 몇 명? 젊은 사람 하나, 중년 하나. 사람 하나요? 젊은 남자도 있었어요. 젊은 아들은 아들 안 보였어요? 지금 혹시 양지민 변호사님 저 오토바이 타신 분 유명인이에요? 왜 기자들이 달라붙었어요? 유명인이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를 목격하고 오신 분이죠. 그렇기 어허. 때문에 저렇게 이제 질문들을 한 건데 이게 지난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죠. 무려 어허. 11시간 동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라는 것이 이제 아. 외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 배달하시는 분이 그 자택에 직접 들어가서 짜장면을 배달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분들이 몰려가서 이제 누가 있었냐, 돈은 누가 줬냐라고 이제 세세하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이제 음식 배달하신 분이 이제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저 아파트는 출입구가 적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저 중국 음식 짜장면을 배달한 게 저 건물 안에 들어간 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후폭풍이 일어났대요. 대체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중 짜장면 시켜 먹었다 이러면서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짜장면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김경아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글에 이어서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네. 그 실제로 달린 댓글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네. 현직 장관 집에 쳐들어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장관 가족과 정권을 능멸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짜장면이 좋아도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길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영화 그 해바라기 속에서 김래원 씨의 대사를 좀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했냐? 네. 아, 맞아. 이 대사 요 대사 기억나요. 예, 기억하시죠? 아. 이렇게 패러디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패러디 댓글뿐만 아니라요. 박진 변호사 패러디 사진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많은 사진들 또 패러디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짜장면 압수수색 떡검 반점이라는 철가방이죠. 이게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요. 떡검이라는 거는 뭐 떡값을 받아 먹는 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을 좀 조소하는 표현입니다. 아, 2008년도 그런 사건, 네네. 예, 삼성 그 관련된 특검에서 나왔던 그 표창장 검증 전문서이네. 맞습니다. 또 이거뿐만 아니라 이 배달 앱을 통해서 네. 검찰청에 직접 짜장면을 시켜줍니다. 아, 진짜요? 집에서 먹지 말고 아. 회사에서 배고프면 거기서 먹어라. 아, 이런 진짜 식으로 조롱하네요, 좀 진짜. 조롱하는 내용의 그 누리꾼들의 또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김기호 아나운서 잘 살려줬지만 그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속이 후련했냐? 아니 근데 검찰도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 하면서. 어떻습니까? 김복진 의원님.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거기 가서 식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요? 시간이 11시간입니다. 아하. 식사 때가 포함되어 있는 11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11시간 동안 했다는 거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네. 아마 그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압수 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지목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마 최초에 검찰이 들고 갔던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 대상과 이 범위가 좀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검찰은 꼭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하. 그 멈춘 상태에서 급하게 거기 갔던 수사관이 다시 그 법원에 가서 검찰이 좋긴 좋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니까 영장을 경찰이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네. 그 바로바로 거기서 2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법원을 하면서 검사 네.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요. 받아가지고 와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11시간이 걸린 것 같고 아하. 그런데 그 사이에 식사 때가 포함이 된 건데 자 이거 검찰에서는 그 수사진에서는 그냥 식사 안 하고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가족들이 보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입회하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신들이 그럼 우리가 밥 먹는 사이에 당신들이 그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족들 입회를 시키는 목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아마 진행하는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짜장면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게 그래요? 한식을 시켜 먹었다고 그래요. 한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그 팩트를 알고 네. 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대금은 또 이런 것까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대요. 예, 예. 여기가 조국 장관 재미가 좀 내시죠? 이렇게 절대 안 했답니다.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압수수색 시간 11시간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11시간만 보면 이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일반 자택에 들어가서 가정집에 들어가서 11시간까지 압수수색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세 시간 정도 하면 왜냐면 가서 볼 게 뭐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회사나 이런 데면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고 아하. 컴퓨터도 많이 압수해야 네네. 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11시간 압수수색이 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해명을 했어요. 네. 해명한 이유가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이제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변호사 올 때까지는 뭐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변호사가 오는 시간이 있었기도 기다렸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가져갔던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더 보려고 하다 보니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을 발급하는 과정에 네. 시간이 걸렸고 뭐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일부러 시간 끈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네. 아까 한식이라고 정정해 주셨고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가족이 요청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네.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1시간 걸린 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해명까지 했다면서요? 양진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변호인 입회라는 거는 이제 피의자, 그러니까 어쨌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이제 방어권 차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이제 기다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기다려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저렇게 발부를 계속해서 주차례 받고 변호인 기다리고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빨리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제 11시간이 됐는데 그 11시간이라는 팩트 자체만 보고 이제 의견들이 나뉘는 그런 것 것으로 같아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11시간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훈수를 던진 인물이 있답니다. 대체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네. 근데 50% 있다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패죠. 예.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유시민 네. 이사장 말 중에 영장 기각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져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를 가지고 저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는 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력이 그렇게 요란을 떨었느냐 하는 비난은 있을 수 있겠죠. 아하.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밖에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에 이 피로 누적으로 인한 뭐 감기 등으로 인해서 링거를 맞으러 병원에 찾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건강이 조금 뭐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간부들에게 엄중함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언론 제목에는 뭐 링거톤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이게 뭐 적절하게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링거투혼 그만큼 계속해서 지금
검찰도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그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링거 투혼 어쨌든 피로 누적이에요. 그렇죠. 예. 심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최종적인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 여부 곧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특수수사의 종착점은 결국은 구속이거든요. 아하. 압수수색 그리고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그리고 피의자 신문한 네. 다음에 피의자의 구속 그것까지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23일 날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과연 어떤 다음 액션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